막시와 셀리 73. 아주 오래 사귄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커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욕까지 하며 폭력까지 쓰게 되었죠. 서로 이건 정말 아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대신 오래 사귄 정이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만 다녀오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라고 하고 둘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놀러가서 그동안의 추억 얘기, 뭐 앞으로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숙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자친구는 피곤해서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베개 밑에 손을 넣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잡혀지는 건 식칼이었어요. 일반 과일 깎는 칼이 아니라 일식집에서나 쓸 법한 엄청 큰 칼이요. 남자는 위험을 직감하고 그 칼을 창문 틈에 숨겼어요. 다 씻고 나온 여자친구는 조용히 남자 옆에 누웠어요.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 그 여자친구가 베개 밑에 손을 넣더라고요. 식칼을 찾는 것 같았어요. 저 칼 안 숨겼으면 분명 저걸로 날 내리쳤겠지? 남자는 오만 가지 생각에 뒤덮여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몇 번 더듬거리더니 칼이 없어졌음을 직감하고 스르륵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일어난 뒤로 아무 소리도 말도 미동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몇 분이나 흘렀을까? 남자가 눈을 떴는데 진짜 이 남자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얼굴을 눈앞에 들이밀고 어디다 놨어? 이러는 거예요. 남자는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쳤고 그 여자와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역에 놀러 가지 못한다고 해요.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는데 부인이 그 담배 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할 수 없이 복도에 있는 계량기 쪽에 담배를 숨겨놓고 몰래 한 대 한 대씩 꺼내서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담배가 한두 개씩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센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남자는 대충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건너편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정말 다정한 듯이 손을 잡고 춤을 격하게 추고 있는 거예요. 와, 저 부부는 진짜 신나게 사는구나.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담배를 다 피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건너편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봤던 어제 그 집이었던 거죠.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더욱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배가 한두 개 피씩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항상 담배 피던 그 복도. 그 복도의 맞은편에 그 집이 제일 잘 보였거든요. 혹시 그 범인 내 담배를 한 개 피씩 꺼내 피면서 그 집을 보고 탐색했던 건 아닐까? 어떤 남자가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TV에서 무서운 얘기가 흘러나왔고 둘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남자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귀신 본 적이나 가위 눌린 적 있어? 그러자 친구가 한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위를 쳐다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떨어지고 있더라고. 자살을 한 거였지. 근데 운이 안 좋게도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졌어. 그래서 나뭇가지가 복부에 꽂혀버린 거야. 근데 무서운 건 그 아줌마 바로 죽질 않았어. 몇 분 내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난 어렸을 때 잘 때 항상 엄마가 잘자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가셨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나감과 동시에 문 뒤에 어떤 여자가 웅크린 채로 숨어있는 걸 보게 된 거야. 근데 엄마가 나가자마자
웅크린 자세에서 기우는 자세로 바뀌더라고. 마치 그 떨어진 아줌마처럼 말이야. 그러고는 너무 아파 이러면서 점점 다가오는데 가위가 눌린 건지 몸이 안 움직였어. 그리고 피투성이 된 팔로 내 종아리를 잡았지. 그리고 비명과 동시에 다행히 깼어.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 여자가 너무 아프대. 나한테 찾아왔어. 같이 자면 안 돼? 그런데 엄마는 내가 의존증이 생길까봐 항상 혼자 자게 했거든. 그날도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지르 엄마가 바로 갈게. 그니까 혼자 자? 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나가셨어.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 그 여자가 웅크린 채로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가오기 시작했지. 그때는 소리쳤어. 엄마! 다행히 엄마가 바로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많이 놀랬지 하면서 달래주시는 거야. 다행히 편히 잠들 수 있었어. 그런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등을 토닥여주던 엄마의 손길이 이상한 거야. 두들겨주는 게 아니라 점점 긁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를 올려다 봤는데 난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 그건 엄마가 아니라 그 아줌마였고, 아줌마가 미친 듯이 웃으며 너도 아프지? 너도 아프지? 이러고 있었거든. 그게 내가 태어나서 본 처음이자 마지막 귀신이었어. 지금부터 무의 타임. 이 이야기는 슈슈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엄마와 아기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 지하철 바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아줌마 나오세요 나오세요 몇 번을 해도 그 엄마와 아이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옆을 보니까 전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박함을 느낀 나머지 그 남자는 직접 내려가서 빨리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시면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안 돼요. 지금 여기 아이와 엄마 안 보여요? 이 사람들 구해야 돼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던 직원이 아저씨 일단 제 말 믿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철은 지나갔고 그 밑에는 아이와 엄마 둘 다 있지 않았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의 말이 정말 소름이었어요. 옛날에 이 지하철에 국어를 하던 엄마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아이와 엄마는 이 지하철에서 굶어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부터인가 너무 소름 끼치게도 자꾸 엄마와 아이의 영혼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꾸 전철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가 저기 안에 빠졌다면서. 엄마 배고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와 아이가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수를 이제 와서 하는 것 같아요.